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라한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를 읽고 있고요. 스토아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논리학을 했었고 이번 시간엔 자연학을 들어갑니다. 321쪽이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파의 자연학은 형이상하게 커다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유물론, 범심론입니다. 짧아서 마음에 들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322쪽이고요. 존재의 해석 유물론이란 제목으로 한쪽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스토아학파가 존재의 의미를 말할 때에는 저절로 유물론이 드러난다. 유물론은 뭐 말 그대로 사물을 중시하는 태도죠. 관념론의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물론인데 감각주의적인 인식론, 이게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감각주의라고 하면 우리 아까 그 오감으로 우리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믿는 게 감각주의니까 감각주의적 인식론, 보는 대로 믿는 거죠. 들리는 대로 믿고, 이런 인식론에 따르자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 실제성이란 물체성이라고 대답해도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니다. 자, 요 문장 실제성, 실제 하는 거 진짜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거는 물체야. 물체로 있어. 물체. 아까 맥락하고 우리 같죠. 우리 그 아까 논리학 하면서 스토아파의 인식론에 대해서 감각론,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감각주의 다 같은 말이죠. 그냥 유물론, 실제하는 건 물체야. 실제성이란 물체성이야.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스토아파는 되게 순박했구나. 연장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물이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 지금 이 마이크도요. 마이크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존재들의 밑바탕에 있는 실제다. 연장이 있으면 본질이야. 그게 본질이야. 보이는 대로 진짜 믿어버린 거죠. 아, 여기 있잖아. 그런 겁니다. 있잖아. 연장이 보이는 대로 믿어, 이런 느낌이에요. 오시아는 히포케이메논이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히포케이메논이 뭐냐? 히포케이메논의 뜻은 변하는 현상 저변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나 본질. 다시 히포케이메논은 변화하는 현상 저변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나 본질이에요. 그래서 히포케이메논은 진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진료야.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형상 진료 했었잖아요. 진료는 그 나무, 뭐 쇠, 플라스틱, 그게 진료인 거죠. 그 진료가 변해서 탁자도 되고 그게 형상이고, 진료가 형상을 입으면 탁자가 됩니다. 나무가 탁자 모양을 가져오면 그럼 탁자가 되겠죠. 어쨌든 진료, 변하지 않는 것은 진료야,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다시 제논은 이 스토아학파의 창시자고요. 제논이 키니코스 학파, 견유학파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솔직히 우리가 견유학파, 키니코스 학파가 뭔 얘기를 했는지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런 얘기 했구나. 책에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물론 이 연장만으로서 존재의 본질이 다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 존재의 본질은 제2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의 본질, 아까 제1측면은 연장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다. 실제성이나 물체성이다. 이게 1측면이었어요. 두 번째 측면, 존재는 힘, 파워죠. 파워이기도 한 것이다. 존재가 힘이래요. 이때 힘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되며, 이 살아있는 힘은 호흡,
열, 불 등이 있는 곳 또는 생명이 없는 물체에 있어서처럼 생명이 다해버리지 않고 아직도 생명이 긴장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힘은 호흡, 열, 불, 생명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힘의 개념은 존재를 물활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게 또 여기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활론은 사물이 생명을 갖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활론, 이 개념의 밑바탕에는 생물의 영역에 대한 소박한 관찰이 도사리고 있다. 자, 소박한 얘기 또 나왔어요. 정말 순박하다 이 사람들. 여기서는 힘이 항상 호흡, 열, 긴장과 더불어 주어져 있다. 스토아파는 생명이라는 뜻의 힘의 개념을 가지고서 존재에다 본질적인 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정지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그 부동의 동자 기억나시죠? 안 움직이면서 모든 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스토아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를 인정했죠. 이 넘어설 수 없게 서로 나란히 놓여 있는 존재의 충돌은 없고 힘은 어디에나 있으며 존재의 영역은 단계적으로만 서로 다르다. 자, 무기적인 자연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유기적인 자연과 대비되는 것 같은데, 무기다, 이게 뭐 돌 같은 걸 얘기하나? 무기적인 자연에 있어서는 아직 푸네우마가 뭘까요? 푸네우마가 성장의 단계에만 있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영혼으로서 나타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성으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 푸네우마가 뭔지 모르겠네요. 푸네우마는 아무데나 있으며, 푸네우마가 힘인가? 푸네우마는 아무데나 있으며 물체적인 것의 다른 한 가지 측면을 뜻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존재는 일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며 소위 생명력이라는 것도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라한님은 요 유물론, 이 스토아파의 존재론, 이 유물론인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유물론이라고 해서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유물론이다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믿는 거죠. 보는 대로 이거 있잖아, 봐봐, 보이지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323쪽 존재에 관한 해명, 범신론. 유물론과 짝을 이뤄서 범신론에 대해서 스토아파가 주장을 하는데 읽어볼게요.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를 물을 때에 우리들은 범신론에 부딪히게 된다. 스토아파는 존재의 근거에 관한 물음은 잘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근거를 탐구할 때 존재를 넘어서는 것은 당장 거부한다. 이런 거죠. 필리니우스가 했다는 말인데요. 마치 내면적인 것은 모두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우주를 밖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주를 초월해서 이렇게 뭐 우주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서 사물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존재를 넘어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리된 게 나와요. 세계의 근거는 세계 자체 안에 있다. 세계 근거를 세계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플라톤이 이데아로 했죠. 이데아는 세계 안에 없잖아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잖아. 이데아는 그거에 대한 반박인 거죠. 야, 세계의 근거를 세계 안에서 찾으라고. 세계 밖에서 찾으면 미친 생각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플라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근거는 세계 자체 안에 있다. 세계는 영원하고 잴 수 없는 것이며 또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리만큼 풍부하다. 세계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순박한 게 이 사물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플라톤은 사물을 좀 거의 헛것으로 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데아가 그 사람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스토아파는 세계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토아파는 세계와 세계의 과정을 설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나 이 원리는 내재적이다. 내재적이다. 이 원리는 세계의 근원적인 힘이며 근원적인 불, 근원적인 푸네오마, 세계 영혼이라고도 불리고 동시에 세계 이성, 세계 법칙, 예견, 운명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다 스토아파는 같은 의미겠죠. 비슷한 의미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영혼이 세계 이성이고 세계 법칙이고 예견이고 운명인 거죠. 이 말에 의하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진료에는 형상이 주어지고 아까 진료를 우선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료의 형상이 주어져. 진료가 앞서 있고 규범과 법칙에 따라 운동이 생긴다. 세계 이성은 자체 안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에 관한 영원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이성의 이데아는 미래의 씨앗이다. 이 세계 이성 때문에 모든 사건들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게 되며 만물이 회귀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형식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다. 세계 이성이 있어요. 만물이 회귀한다. 사건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진행된다. 세계 이성은 스스로의 관념의 내용을 통해서 사물을 형성시키고 세계에서 생기는 사건 전체를 형성시킨다. 사건의 한 주기가 한 바퀴 돌고 나면 세계의 불이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없애버리며 막대한 양의 불타고 있는 안개로 만들어 근원적인 불에게 돌려준다. 그런 다음 이 근원적인 불이 다시 모든 것들을 자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게 돌고 있는 불로 세계가 도는 거죠. 그때에는 별들의 상태가 꼭 같아지며 다시 한 사람의 소크라테스와 한 사람의 플라톤이 있게 될 것이다. 재밌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인간들은 그들의 동일한 친구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영원 회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들이 이렇게 재생하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무한하게 행해진다. 이런 말. 이때 작용을 하는 세계 이성과 예견은 한 사람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정신의 사상과 의지가 아니라 물질 자체의 형성 질서요, 운동의 질서, 무한한 원인의 연쇄이다. 물질이 궁극적인 것이며 이것은 여전히 유물론이다. 계속 끊임없이 물질이 생겨나고. 그 다음은 종자의 로고스도 진료적인 원인이다. 로고스마저도 이 이성마저도 진료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놀랍죠? 진료적인 원인. 이데아가 아니다. 스토아파는 여기서도 한마디의 말만을 이어받고 있다. 자, 스토아파의 종자의 로고스는 발전의 최초에 있대요. 이 종자의 로고스는 이념적인 그 이데아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과계열 안에 있는 물질적인 성질을 띤 물리적인 원인들이다. 생물학적인 뜻의 소질도 일종의 물리적인 원인이다. 이 물리적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죠. 진료란 말도 나오고. 생물학적인 소질이 스토아파에 있어서는 원래 로고스 스페마티코스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다.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의 뜻을 주석이라도 달아주면 좋은데 안 나와요.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토아파의 원인들은 모두 진료적, 물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스토아파의 원인들은 모두 진료적, 물체적입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자연적인 소질은 물리적인 인과관계로서 생물학적인 소질을 뜻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325쪽에 보면 근원적인 힘이 제우스라고 불리고 신적인 것이라고 말해질 때도 이런 것은 전체적인 연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신, 이성, 운명, 자연 등은 하나요 또 동일한 것이며 이런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신생성론은 실제로는 우주생성론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유신론자들이 아니라 범신론자들이었다. 세계가 스스로 이루어진다면
자족적이라면 이 세계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스스로가 신이다. 세계의 스스로가 신이라는 거죠. 자, 요 보시면서 범신론에 대해서 라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결국 모든 철학의 결말 부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지식 지혜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무언가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그렇죠. 이데아가 되고 신이 되고 제우스가 되고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325쪽이 소제목은 스토아학파의 종교심인데요. 거룩한 것을 이와 같이 지상적인 것으로 뒤바꿔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제우스 성과에서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토아학파의 종교심은 순결하고 온화하며 매우 깊은 감정이었다. 종교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토아파의 신은 어디까지나 만유였다고 해요. 만물이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326쪽 정신사적인 배경. 요거는 요 문장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유물론적인 기본 태도는 키니코스주의적이다. 세계 이성과 세계 법칙, 근원적인 불이라는 사상은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받아들였다. 세계 과정이 순환한다고 하는 생각도 역시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받아들였다. 종자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생각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의 세계에 뿌리박고 있다. 이 학파는 대담하고 끈질기게 옛날 용어들의 뜻을 변경시켜 그들의 체계에다 적응시켰다. 제노는 앞서간 사람들의 학설만을 받아들였는데도 쓸데없이 자기 학파를 형성시켰다고 비난받고 있다. 이게 이제 정신사적인 배경이에요. 스토아파에 다 끌어왔죠. 당시에 유명했던 것들을. 자, 혹시 이제 라하님 이제 보시면서 요 한 챕터도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연학이라는 챕터, 유물론, 범신론, 뭐 정신사적 배경을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스토아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여전히 철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